네, 안녕하세요. 유현태입니다. 네, 오늘도 공부 안 하고 오, 축구를 봐가지고 리뷰를 하려고 잠깐 켰습니다. 너무 길지 않게 하고 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준비한 거는 오늘 두 경기 다 하려고 그러는데 먼저 전북하고 제주 경기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 경기는 이제 1대1로 마무리가 된 경기인데 사실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항상 제 방송에 전북 팬들이 많으신 걸. 근데 저는 이번 경기는 개인적으로 전북 쪽에서 평가를 해드리는 것보다 제주의 어떤 이 강력함을 한번 짚어드리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그렇게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전북이 지금 이제 최근 승리가 없는데 이것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 네, 그렇게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요. 자, 일단 지난 첫 번째 이번 시즌 맞대결에서도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였습니다. 제주가 진짜 많이 뛰고 좀 잔디에서도 뭔가 공이 안 구르는 느낌이 서귀포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전북이 이제 힘겹게 사실은 무승부를 거뒀었는데 이번 경기도 크게 다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양상이. 근데 이제 이 경기를 보실 때는 결과를 봤을 때는 이제 남길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두 팀 다 아쉬웠을 경기다라고 했는데 그게 좀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후반전 막판에 두 팀 다 좀 득점할 기회가 있었고 그걸 살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두 팀 다 이제 1점씩만 나눠 가지는 경기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저는 제주의 어떤 이 저력을 본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먼저 좀 풀어드릴게요. 음, 바둑을로 보여드리려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이제 지금 제주가 잘하고 있는 이유 중에 제일 이렇게 결정적인 이유로 꼽히는 게 이제 수비가 탄탄하다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지금 찾아보니까 9실점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 전북이나 뭐 이 울산하고 거의 뭐 수비에서도 제일 강한 팀 중에 하나, 수비력으로는 강한 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도 3위고, 그럼 이 팀이 과연 수비를 어떻게 하길래 이렇게 수비가 강할까? 전북이 어찌됐든 슈팅 숫자가 많지 않은 팀이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여지까지는 12라운드까지는 그 약속했던 경기당 두 골을 지켜왔잖아요. 평균당 두 골을. 그랬는데 지금 이 제주 상대로는 두 경기에서 두 골 넣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이 팀 확실히 좀 쉽지 않구나라는 느낌이 좀 드셨을 것 같아요. 그럼 그거를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은 전북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그 최근에는 전북 그 전반전에는 조금 힘을 빼고 안정적으로 경기를 운영하면서 이제 후반전에 들어가면은 조금 더이 우승을 노리는 팀답게 강력하게 밀어붙이는 게 이 전북의 스타일인데 이번 경기에서는 조금 교체 카드가 빨리 써졌고 그게 또 최영준 선수가 의외로 나가는 그런 결과가 벌어졌었는데 저는 그게 이제 다 연관이 돼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먼저 제일 제가 먼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이 제주의 최종 수비 라인이 얼마나 높은지입니다. 사실은 오늘 경기를 참 잘 돌아보시면요, 한번 돌려보세요. 전반전만 해도 이 전북이 이제 그 주도권을 뺏겼을 때, 점유를 뺏겼을 때 이 최종 수비 라인이 되게 깊숙이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거의 이 수비 시작점이 일류첸코까지 이 센터 라인까지 내려와서 보통 이 4-4-2 형태로 많이 꾸려가지고 이성윤 선수가 이 일류첸코 옆에 서는 형태로 이렇게 수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전북도 물러나기를 한 요까지는 물러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수비 라인 잡기가 훨씬 편하거든요. 왜냐면 이 뒷공간이 없잖아요. 이 뒷공간이 없으니까 단번에 뭔가 다이렉트한 걸 맞을 일이 없고 이 수비 간의 간격을 촘촘하게 유지할 수 있으니까. 그죠? 요게 장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경기 내내 보시면 물론 제주도 내려가서 이제 전북이 너무 공을 잘 돌려서 수비적으로 내려가야 될 때 내려가는 건 맞는데 전북을 상대로 제주의 수비 시작 지점은 전북의 전반과 비교해서 한 10m에서 15m 정도 앞입니다. 한 이쯤부터 거의 시작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잡는 수비 라인이 왜 어렵냐, 이게 얼마나 어렵냐를 설명하는 게 상당히 이 제주가 얼마나 무서운 팀인지 이 팀이 왜 이렇게 지금 안 지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쪽에 제주를 이 밑에다 깔아놓은 이유는 이쪽에 좀 이 바둑알의 특성상 넓게 나와서 그런데 수비 라인이 높이 위에서 수비를 시작한다는 뜻은요, 사실은 간격 유지가 힘들다는 뜻입니다. 왜냐면 앞에 밀고 나가고 이 공격수들이 수비수들도 괴롭힌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렇게 올라가면 사실은 지금 이 선수들이 공격하면 빠져나가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중원이 벌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전방 압박을 한다는 얘기는요. 그쵸? 그러려 그러면 이 선수들이 올라와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선수들이 내려가면 안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빕니다.
간격이 벌어지게 돼 있다고요. 전방 압박을 하는 팀은. 그러려 그러면 이 선수들이 굉장히 유기적이고, 왜냐하면 선수를 따라잡으면서도 라인을 올려 붙여야 되는 부담이 있는 거예요. 이게 되게 용감한 수비 방법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대체로 지금 K리그에서 하위권에 있는 팀들이 라인을 많이 내려놓잖아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 뒤를 넣으면, 예를 들면 전북의 바로나 김승대 선수가 뛰면 이게 얼마나 부담스럽겠어요. 그죠? 이게 올라오는 게 보통이 아니라고요. 근데 이거 올라와서 제주가 얻는 효과가 있는데 뭐냐면, 이 팀은 굉장히 많이 뛰는 팀이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를 드렸는데, 많이 뛰니까 간격을 좁힐 수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간격을 좁히니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전제 조건이 이쪽에 올라갔을 최전방에 올라갔을 때, 여기가 올라갔을 때 못 따라붙으면 여기가 헐거워진다. 헐거워지니까 뭔가 풀려 나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여기를 같이 따라붙어 버리니까 여기서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줄 데가. 어떻게 보면. 줄 데가 적으니까. 그리고 또 이 수비수들이 이 뒤에서 뺏기면 굉장히 위험한 찬스를 많이 내주잖아요. 이 뒤에서 돌다가 뺏기면. 그러니까 전방으로 보내게 되는데, 이게 어찌 됐든 확률이 떨어진다고요. 롱패스니까. 롱패스니까 정확도도 떨어지죠. 그다음에 일류첸코가 아무리 힘이 좋고 한다지만 뒤에서 바짝 따라붙으면서 등진 상태로 모든 걸 다 해낼 수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확률을 떨어뜨리는 형태로 여기를 공격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게 제주의 지금 이 어떤 수비 방식인 겁니다. 굉장히 용감하면서도 많이 뛰어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간격을 유지하려면. 근데 이게 단순히 내려섰을 때랑 비교를 해보면요, 이게 얼마나 참 힘든 거냐면, 라인을 이 페널티 박스 정도까지 내린다고 치면 이게 수비가 얼마나 쉬워지냐면, 그러니까 수비만이라고 생각했을 때는 참 쉬워지는 게 뭐냐면, 이 라인 잡는 게 너무 형성이 편해지는 게, 그러니까 제주가 이제 3백을 서니까 이렇게 잡을 거 아니에요, 수비 라인을. 그러면 이게 정렬이 쉬워지는 게요, 이 최종에 있는 이 3명 뒤에 있는 공간은 사실상 쓰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여기 이제 최종에 오프사이드 라인이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쪽에다 스루 패스를 찌르면 사실은 거리가 20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여기를 질주해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20m를. 그러니까 이게 공간이 안 나는 거죠. 패스가 종적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종적으로 들어가는 건 패스를 쭉 찔러 넣으면 여기 있던 선수가 이선 침투를 해서 잡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죠, 사실. 패스가 이렇게 들어가면 너무 강하니까. 이 아웃이 돼 버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뚫고 들어가려면 이 중앙 쪽에서라든가 뭔가 하프 스페이스를 이용하는 데, 그러니까 짧은 거리에서 뭔가가 만들어져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득점 장면도 잘 보시면, 전북의 득점 장면을, 김보경이 여기서 공을 잡을 때 이쪽 미드필더가 살짝 놓쳤죠. 그래서 이쪽 간격이 벌어진 상태에서 김보경이 조금 편하게 잡는데, 이 뒤를 따라오는데 김보경이 이제 어깨를 먼저 넣고, 여기 수비가 있었고 미드필더가 이 뒤에 있었죠. 미드필더가 따라오는데 먼저 어깨를 넣어서 한 바퀴 딱 도는 순간, 이 선수가 이제 여기 김보경을 막으러 나와야 되잖아요. 그때 일류첸코가 이 뒤로 빠져들어가서 골을 넣었단 말이에요, 사실. 이게 가까운 거리 가까운 거리에서 뭔가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 깊이 내려놓으면. 근데 이건 잘 만들었어요, 전북이. 근데 이게 내려놓은 상태에서 계속 두드리면,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일이 벌어지면, 항상 그 구스타보랑 일루첸코 투톱 나올 때도 그랬지만, 일이 벌어지면 우당탕하면 이제 개인 능력 좋은 팀이 뭔가를 만들어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제주는 라인을 올려버리니까, 롱킥을 때리고 크로스를 올리려고 그래도 이렇게 올려간 팀 상대로는 크로스를 여기다가 올릴 수는 없거든요, 아무도 없는데, 옵사이드인 위치에다가. 이게 수비 방법이 상당히 용감하지만 일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좀 잠깐 샜는데, 이렇게 깊이 내려놓은 상태에서는 이 뒤를 쓰는 게 정말 어렵기 때문에 수비 라인 정렬이 쉬워져요. 이 맨 뒤를 기준으로 한 20m 간격으로 우리 서자. 더 나가지 마. 이렇게 해 놓으면 수비 간격 유지하는 게 상당히 쉬운데, 말씀드린 것처럼 올라가기 시작하면 뒤가 열리니까 간격 유지를 하려면 정말 부지런히 뛰고 끊임없이 서로 조직력을 맞춰 가지고 이걸 같이 나란히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빈 곳 안 생기면서 동시에 간격은 유지할 수 있게. 그러면 아까보다 약점은 이 뒤가 인제 생긴다는 거죠. 그러려 그러면 이 수비 조직력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야 한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이거를 제주는 제가 본 중에 90 분을 제일 잘 유지하는 팀이고, 전체적으로 빵꾸가 안 나요, 어디선가. 이게 진짜 이 팀이 참 진짜 단단하구나라는 걸 오늘 또 한 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전북이 오늘은 찬스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
김보경 선수 쪽에서 많이 나왔는데 그건 김보경이 좌우를 안 가리고 정말 많이 움직여 주면서 많이 흔들어 주니까 거기서 뭔가 나온 거고, 어떻게 보면 김보경의 개인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 쪽으로 흔들지 않고서는 전북을 계속 이 앞에서부터 불편하게 하니까 전북도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빌드업부터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해서 빌드업하고 내려오면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빌드업을 잘했어요. 그래서 인제 제주가 내려갔어요. 근데 인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 보통 전방 압박하면 지쳐야 되잖아요. 근데 제주는 또 금세 다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부터는 전북이 인제 빌드업에 성공해 가지고 '자 공격 좀 해 볼까?'라고 하면 그때 이미 제주는 다 내려와서 흔히 알고 있는 두 줄 수비를 다시 세워 버리는 겁니다. 그것도 3 백으로.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전북은 공격이 새 시작이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전북의 공격을 당하는 시간을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방법인데, 이게 체력도 많이 쓰고 위험 부담도 좀 있는 용감한 전술이다. 예, 이게 대단하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저는 개인적인 평가는 전북은 뭐 다른 이전 경기들과 비해서 딱히 나빴다, 엄청나게 부진했다라고 하기보다는 제주가 제주했다라고 표현하는 게 제일 맞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제주가 경기를 제가 이제 이번 경기 끝나고 순위표를 봐 보니까 4승 8무 1패입니다. 압도적으로 무승부가 많아요. 8번. 이거는 정말 강력한 수비의 힘인 거고, 사실은 공격수들이, 외국인 공격수들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치고 있죠, 지금 현재까지 활약상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조금 성적이 안 나는 것뿐이지, 정말 제가 이 시즌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정말 제일 무너뜨리기 까다로운 팀. 이 팀하고 하면 어느 팀도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팀이 되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실제로 따져 보니까 전북하고 울산 상대로 다 안 진 팀이 제주밖에 없는 것 같더라고요. 지금 여지까지 만난 팀 중에. 아닌가? 또 있나? 이 두 팀 다 상대로 안 진 팀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제주가 그런 것 같아요. 예, 이 유일한 1패. 그래서 오히려 전북 다음에 패배가 적은 팀. 예, 그래서 이번 시즌에는 제주도 이 중위권에서는 확실히 좀 무서운 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부천 팬이기 때문에 제주의 선전을 그렇게 바라지는 않습니다만, 예, 역시 올해도 제주는 작년에 보여줬던 그런 끈끈한 축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다크호스로 이번 시즌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뭐 제가 좀 더 공격 전술이나 이런 게 좀 더 화려하면 그런 쪽도 분석을 해 드리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쪽보다는 정말 수비 전술이 정말 대단하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 가지고 리뷰를 그렇게 들었습니다. 네, 인제 다가오는 또 주중에는 또 즐거운 경기들이 또, 예, 기다리고 있죠. 네, 그래서 그때도 한번 확인을 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다음 주네요. 다음 주말까지 일 주일 정도 쉬는데, 예, 그렇게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전 개인적으로 전북은 나쁘진 않았다고 생각해요. 오늘도 좀 약간 골운이 안 따랐던 거가 있었고, 김보경이 너무 날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전북 팬들도 너무 실망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울산이 자꾸 쫓아온다고 지금 뭐 약간 4점 차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아시겠지만 울산도 3경기 무승 막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어느 팀이든 벌어지는 거고 전북은 일단 안 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기특하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고, 네, 어느 팀을 만나더라도 제주는 지금 쉽게 무너뜨릴 만한 팀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드리면서 일단 오늘 전북하고 제주 경기는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편안한 밤 보내십시오. 가겠습니다. 안녕.